시니어로 재미교포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픈 것은 너무 겁이 나요.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피해 가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SP가 내놓은 두 가지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파트너스 TV에서 죽음과 장례 파트를 담당하는 임종 감독 송기론입니다. 홀로 맞는 엔딩,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인생은 원더풀, 떠나면 뷰티풀.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구호처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떠남은 원더풀, 그 길로 가는 그 두 가지 길을 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참 좋죠? 모든 영화는 라스트 씬과 마지막 대사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평생 죽음을 연구해온 현장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임종 영성가? 또 아니면 사나톨로지스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임종 감독이라 불러주는 일입니다. 임종 감독이 하는 일은 엔딩 플래너,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앞둔 자녀들을 도와주는 웨딩 플래너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지막을 도와주는 이 엔딩 플래너를 육성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첫 유튜브에서 어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해 매일경제 시니어 패스타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장례는 누가 치러주느냐는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이 치러지 누가 치러줘요? 그랬더니 얘기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1인 가구인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연고자라는 건데 굳이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장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누가 내 장례식에 참여할까? 누가 내 장례를 주관해 줄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36.1%를 차지합니다. 역대 최고치죠. 이는 사회 고립과 고독사 문제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사실 고독사라는 말도 다른 용어가 아니죠. 고립사라 이래야 옳죠. 모든 사람이 고독한 가운데 죽어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고독사 문제 심각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고독사가 4천 명이 육박하는 등 취약성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혼자 남게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주거의 품질이 아니라 관계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집은 참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서비스는 똑똑해졌습니다. 안부는 더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 이 왜곡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요. 생전에는 외로움이 쌓이고 사후에는 장래가 빈 깡통처럼 되어버립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 절차를 맡길 사람도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무연고 장례와 장례 공백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하이패밀리 일에서 고독사 방지 및 무연고 장례를 막기 위해 1인 가구 돌봄 센터를 발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장례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PIR이라고 해서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거나 병원 동행 또는 엔딩 파티 등 다양한 생애 마지막 서비스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장례 후견인 제도.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비중이 36%를 넘어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의 고립만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나요?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롭지만 생애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거두어줄까? 이 질문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사회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 후견인 제도가 있잖아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즉시 후견인 권한도 이게 종료되죠. 살아있을 때는 후견인이 돌봄을 책임지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 법적인 권한이 사라집니다.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를 치를 권한이 없어지죠. 결국 연고 없는 1인 가구는 후견인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공영장례로 넘겨지게 됩니다. 공영장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공영버스 주차장처럼 공영장례는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번이 돌아오는 대로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생전 인연이 죽음의 문턱에서 끊깁니다. 이를 해결하려 저희가 만들어 본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장례 후견인, 사후 사무 위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제도입니다. 생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장례와 유품 정리를 맡기는 그 권리를 위임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장례는 여전히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법은 직계 혈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사위, 며느리 다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 부부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생전의 절친도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장례를 부탁해서도 교류 없던 친척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면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친척이 시신 이수를 거부할 때까지 차가운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비로소 지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근데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최근 법령 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인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문 제12조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2025년 1월 24일 그 해당 조문 자체는 23년 3월 28일 신설된 것인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무연고, 여기 시장은 지자체의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단기적인 또는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식을 주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핵심 취지는요. 그동안 법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곧바로 무연고 처리되는데 애도의 시간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지자체 주관으로 화장과 안치의 초스피드 이것을 공장식 장례라 이랬죠.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추모 의례를 법으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가족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장례 주관권을 줌으로써 오랜 지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가족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고인이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에도 자기 결정권과 존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 사회의 고립과 고독사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장례 후견인 로고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저희는 국내 최초 장례 후견인을 상표로 등록하고 사전 장례 주관 의향서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전 유품 정리 등등 이런 일들을 심부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디에 가서 내 마지막을 부탁하고 맡길 건지 그리고 장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시니어 파트너스가 이제 이런 일들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 멤버가 되신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생애 마지막 길목에서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주겠다는 저희의 다짐과 봉사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AY와 사랑의 그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인 가구의 돌봄의 새로운 문법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연고자가 되고 또 홀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15일, 17일, 그러니까 일본은 17일, 그리고 한국은 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고독사 현장이 발견된다는 게 평균치인데요. 예를 들면 혼자 사는 87세 노인 집에 온종일 TV와 전등이 켜지질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IT가 아닌 요구르트 아줌마, 우유 아줌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지자체에서 서비스합니다. 거기 문 앞에 뒀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 봅니다. 근데 또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거기 쪽지도 없고. 근데 지금은 TV는 이제 일상의 우리의 하나의 패턴이 됐기 때문에 온종일 TV 전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는다. 평소와 다른 전력 패턴을 읽은 AI가 즉각 상담 전화를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응급 문자가 발송이 돼요. 결국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실제 사례를 저희가 이게 한번 재구성해서 스토리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게 우리 곁에 비일비재한 얘기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이런 IoT 방식으로 고독사라는 비극을 기술로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패밀리는 IoT 돌봄 서비스라고 했고 시니어 파트너스와 하이패밀리가 이게 MOU를 교환해서 함께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해 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동작 장치라는 것은 CCTV를 통해서 옷을 벗는 것까지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적외선의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 감지 장치가 멈췄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연락이 오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은 보호되면서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IoT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1인 가구 돌봄 센터가 이미 발족이 됐고 핵심은 이 AI 기술을 활용한 IoT 돌봄 서비스로 이제 SP, 시니어 파트너스의 회원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혼자 사는 삶이 늘어갈수록 고독이 개인 감정을 넘어 사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과 감성을 결합해 새로운 돌봄 문법을 제시하게 되고 우리의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으면서 깨어서 우리의 불침번이 곁에 있다. 나를 돌봐준다.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안심시켜주는 장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을 감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안전망을 가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니어 파트너스의 멤버들이 어떤 경우에도 홀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AI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방문 상담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병원 동행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저희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더 많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시니어로 이제 재미교포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다 한국에 영구 귀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픈 것은 너무 겁이 나요.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제게도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사람 살리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도 또 장사 지냄을 당했죠. 당했다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께서도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죠. 이런 점에서 이걸 누구도 피해 가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P가 내놓은 이 두 가지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개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죽음과 장래에 대한 더 깊고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시니어 파트너스 임종감독 송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